마침 오늘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 안에 담길 메시지도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엔 안보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한미연합사를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까지 외웠어요. 군번 121687224번 한덕수입니다. 라고 하며 같이 갑시다. 그러자 한미연합사의 장성들이 We go together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산불 진화 장병 6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안보 현장 행보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군번을 댔다. 군번을 냈다는 건 대권 주자 행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가능하거든요. 안영환 의원님 공군 장교셨죠? 군번. 제가요. 몰라. 제가요 나오면 모르는 저 화면을 어제 보면서 제 군번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군번. 기억에 냈어요. 4622 공군 장교. 기억하시네요. 네. 아니 처음에 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육군은 군인 수가 많다 보니까 길어요. 예. 저는 좀 짧으니까는 뭐 이제 기억에 낼 수 있었지만 장교 군번은 짧구나. 네, 좀 짧습니다. 짧습니다. 보통 5글자. 그렇구나. 그래서 저걸 기억을 하고 있으시구나. 저 의미는 뭐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카하고 똑같이. 그렇죠. 예, 군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들 가운데서 군대에 안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네. 또 후보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안보 행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전 관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지금 한미 지금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을 하는데 미국 측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는 동맹 관계니까 이거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의 메시지 전달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이런 국내 상황이 혼잡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한미 간의 안보 동맹의 견고함을 또 알리는 그런 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꼭 굳이 정치적 시각으로 본다면은 굳이 이때 왜 또 특히 이제 저 현장을 갔는가 그리고 군번까지 됐는가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재미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대권 행보냐 아니냐를 듣고 지금 알쏭달쏭 전통시장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데 백반집 갔다. 그러면 또 대권 주자인데 안보 현장에 갈 수 있다. 근데 군번을 댔다. 육군병장, 예비역 육군병장. 김광삼 변호사님 군번 아세요? 저도 오래돼서. 저도 장교 출신인데. 여기도 장교구나. 예, 장교 출신인데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대권 주자가 아니니까. 대권 주자가 아니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병 출신들은 네. 항상 그 군번을 얘기할 경우가 많죠. 예. 3년 내내. 근데 장교는 자기 군번 얘기할 기회는 그걸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군번을 얘기한 것은 대권주의 행보라고 저는 봐요. 그죠?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군번을 뭐 냈어요. 장관이 됐건 국군 총리가 됐건 네네. 뭐 가지고 나 군대 생활 해봤는데 뭐 애로점이 없느냐 있느냐 네네. 뭐 근데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뭐 식사는 어떠냐랄지 뭐 훈련이 고되냐 고되지 않느냐 아니면 병영 생활에 어떤 면이 불편하냐 그래야 하는데 사실은 자기 군번을 댔단 말이에요. 이게 저 군번을 댄 것 자체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당신 군대 안 갔다 왔지? 나는 군대 갔다 온 육군 병장이야. 그러면서 군번까지 딱 얘기하면서 못을 박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군번을 댄 것 자체만 보면 저것은 출마하려고 상당히 마음을 굳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장소도 물론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래서 뭐 자동차랄지 산업단지 이런데 어떻게 보면 시찰을 하고 그러지만 또 과정에서 보면 뭐 어려운데 도와주고 그다음에 방문하고 예. 뭐 그러잖아요. 또 착한 가게 방문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출마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굳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겠죠. 이제 경선 결과 누가 되느냐. 그다음에 지금 2+2 결과 곧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 갔다 와서 그 어떤
보고 내용이 뭔가 굉장히 진전이 있었다랄지,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지지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어떤 출마의 명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여론조사라고 보거든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다른 보수 후보들과 다르게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났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 그 문은 활짝 열어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홍 대표님도 장교 아니세요? 네, 장교 출신. 야, 어떻게 다 셋 다 공군 장교. 김관삼 변호사님은 나 육군 장교. 육군 장교, 저는 이제 육군 정원 장교로 갔다 왔어요. 육군 정훈 장교. 예, 그때 이야. 정원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정원 장교를 따로 뽑았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 저거는 뭐 일정한 그 대권 후보 행보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군번 됐다는 건 확실하죠. 예, 그리고 장소 자체가 네네. 한미연합사를 갔잖아요. 예. 보통 예를 들면 안보 행보를 한다고 해도 권한대행이 전방사단, 예를 들면 가까운 수도권 주변이나 아니면 가운데 어떤 전방부대에 가서 장병들하고 식사하고 뭐 격리하거나 이런 정도 하면 모르겠는데, 한미연합사를 딱 집어서 평택의 미군 기지를 방문한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한미 관계, 아, 미국 통. 예,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아까 뭐 군 출신이다 이런 거는 뭐 앞서 두 분 얘기하신 거니까 네.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자기가 미국 통이고 미국과 관계를 잘 풀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대미 협상 전략의 일단을 엿볼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외교부 장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주한미군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하고 관세 문제를 연계해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외교부 장관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 내 입장은 통일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런 식의 행보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예.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돼요. 본인이 출마하겠다면 이런 겁니다. 떠밀려서 대통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이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명확히 밝히고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간보듯이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구로 결정될 건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또 민주당이 뭐 또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본다든지, 뭐 이런 이 외부적인 변수를 적절히 활용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자리는 지금 과도기적으로 정부를 다음 정부한테 이양하는 과정에서의 안정적 관리에 지금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그 권한대행 자리를 그 대권 행보에 활용하는 거는 매우 잘못된 행보다. 그래서 하려면 저는 이번 주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리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자기가 그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마침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시정 연설도 잠시 후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2조 규모의 추경 시정 연설입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하시는 건데 지금 권한대행이 하게 됐죠. 이건 46년 만에 대행 체제 시정 연설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마 연설 아니냐라며 이 침묵 항의 시위를 좀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걸 두고서도 또 갑론을박이 당내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굳이 대행이 시정 연설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당내의 어떤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마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와 관련된 얘기를 밝혔는데, 오늘 시정연설에서 불출마 선언하라라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요구를 했군요. 자, 뭐 망상을 버리라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깜냥도 안 된다라면서 굉장히 상당한 견제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두 번째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전통시장을 갔을 때 상당히 많은 주변 인파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도직구쇼에서 어떤 비디오 판독으로 주목했던 장면이 있었죠. 군번된 거 말고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인들에게 환대를 받은 한덕수 대행. 자, 이렇게 악수하는 것까지는 대행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애기볼을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터치를 많이 했다는 거. 요건 약간 대권 주자 행보가 아니냐. 그런 관측들에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유일한 보수 진영의 또 주자로도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침 각
국민의힘의 주자들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입장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가 글을 올렸는데 한덕수 대행과의 이 단일화 여지를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조금 전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계엄을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저와 완전히 생각이 같다. 나랑 완전 생각 같다. 그냥 생각 같다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완전히 생각이 같다라고 한 것은 이건 단일화의 어떤 여지를 시사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완전 같다. 그냥 같다도 아니라 완전 같다. 자, 성치훈 정책위 부장이시잖아요. 정책적으로 좀 봤을 때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의 여지를 열어놨어요.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같다. 완전 같다. 그 목적으로 저 메시지 올린 것 같은데 전 정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메시지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왜냐면은 탄핵 정국에서 비상계엄 이후 한동훈 후보가 가장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가 저는 한한 체제로 가겠다고 선언했을 때거든요. 헌법에도 없는 국무총리와 집권여당 대표가 나라를 잠시 이끌겠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 한동훈 후보가 그 비상계엄 전국에서 가장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라고 좀 보기 때문에 굳이 저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겠는가.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어떻게 보면 대놓고 대권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동훈 후보가 본인은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을 하는 걸 목표로 나가면 됩니다.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할 생각이 없어? 그럼 찍어주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굳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나도 열려 있어요라고 메시지를 올리는 게 저는 굳이 이 상황에서 필요했는가? 저는 많은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 행보에 대해서 군번을 읊고 하는 행보에 대해서 전 분명히 준비된 거잖아요. 저는 뭐 군번을 당연히 전역한 지가 아직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외우고 있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역하신 지 60년, 70년이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춘 부장 어디예요? 군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그 육군 병장에 강원도 화천에서 나왔습니다. 성춘 병장 9번. 03-7608-382호입니다. 저거 분명히 60년, 70년 된 대권의 거는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 부장? 이거 당연히 이거 딱 누르면 버튼 누르면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군번인데 저는 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 행사 가기 전에 나 군대 가까운 거 얘기해야지 군번 분명히 외우고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이 그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학벌도 좋으시고 그래서 전역한 지 60년이 되셨는데 외우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천재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역하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희 동네 해병대 전후에 계시거든요. 해병대 전후에 그 형님들 다 이제 70대 형님들인데 해병대잖아요. 해병대는 뭔가 다 나와. 평생 군번 다 나와. 아니, 해병대 근데- 형들 군번 다 나와요. 근데 네, 죄송해요. 말 끊어서 죄송해요. 그 군번을 외우고 있는 어. 거하고 현장에서 말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 그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잖아요. 네네.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이 다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거기서 뭐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그 의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다 준비된 기획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 시기에는 군 생활도 한 3년 하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했기 때문에 더 기억력이 오래 남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또.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근데 한미연합사도 방문할 수 있고 전통시장도 방문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왜냐면 권한대행이잖아요. 할 수 네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그럼 국무총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저는 권한대행도 한다면 그러면 저는 뭐 비난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 역할이 뭐냐?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국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정 운영 방향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한 번도 안 나오셨잖아요. 다 불출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은 다 내팽개 쳐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만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권 행보하는 거 아니냐, 대권 노름하는 거 아니냐, 이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획된 이런 일정들을 국무총리로서의 일을 하시면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일을 안 하실 거면은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들으셨듯이 야당에서는 굉장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여권 일각과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들에게 빅텐트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어떤 합리적인 비판 내면에는 이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견제론도 들어있다라는 시선도 많은데 안용환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 저렇게 강력한 아주 거친 어투를 쓰면서 뭐 공격을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이야기겠지요. 상대가 만만히 보이면은 그래 차라리 너가 나오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견제를 안 한다. 오히려 아유 나와 주십시오. 잘하고 있네요 이러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 가장 강력한 후보로 보는 것이죠. 지금 경기든 무슨 경쟁이든 이렇습니다. 우세한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재는 가장 우세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 맞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보더라도 그런 후보는 현 상황이 이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뭐 박사학위 논문에도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후보를 결정을 하면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보 아직 결정 못했다고 응답하는 분들은 대개 무당층이고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를 보면 한 달 전에 우세했던 후보가 이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엎어치는 경우는 뭐냐? 판이 흔들릴 경우에 지금은 한덕수 후보라는 또 현 권한대행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현재 판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판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판이 뭐냐? 빅텐트 또는 뭐 한덕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홍준표, 한동훈 후보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한동훈 후보가 뭐 빅텐트 단일화도 나설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 여당 내에서의 빅텐트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준표 후보의 반응이 어제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한덕수 뭐 빅텐트 대상 아니다, 단일화 대상 아니다, 이준석과 하겠다 했다가 바뀐 이유는 지지층 내부에서 그래 혼자 그냥 고집 부리면서 혼자 먹고 살겠다는 거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왔을 겁니다. 너 혼자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네네.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도 나 단일화 없다라고 했다가 그럼 지지층 내부의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당선되면 이제 국민의힘당의 후보로 선정이 되면은 혼자 그래서 독주하겠다, 네. 단일화를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사람 후보 내보내야지라는 당원들의 요구 그런 희망에 밀린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 저는 반응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대행의 행보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발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당장 현재 24일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 협상 결과를 진두지휘해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나오면요. 저도 행정부에 있어봤지만 부처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굉장히 큽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외교는 외교부, 뭐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이런 간격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은 지금 총리 권한대행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마지막 소임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이것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이번 한미 협상은 서로의 판을 깔아놓는 판입니다. 그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판을 깔아놓은 과정을 총지휘할 수 있는 것은 총리밖에 없고 권한대행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다음 주 중에는 의사표현이 나올지 그것에 대한 의사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은 육군 병장 출신 07-7602-913 군번 김진애 앵커가 진행하는 김진애 도시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르면 나오네요 지금 해보니까.